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생성형 AI다, 재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얘가 확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용 절감이 돼야 돼요. 얘를 썼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돼야지만 돈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써볼게 이게 됩니다. 자, 이번엔 비용 절감 AI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비용 절감이 되나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죠.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이미 열렸습니다. 자, GPT는 우리가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챗 GPT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챗 GP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소스예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로 답을 해주는 녀석들이었었고,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들은 별도의 미드전이라든지 달리라든지 별도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글 쓰다가 갑자기 포토샵을 써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 어차피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AI 회사들이 답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바로 GPT가 이야기했었던 오픈 AI의 멀티 모달이죠. 뭐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고 어쨌든 이젠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느냐? 마법의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채팅창에다가 쭉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만 붙이면 되죠. 그려줘. 이 앞에 있는 화면처럼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묘사는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로다가 묘사를 쭉 하시고서 마지막에 그려줘. 한마디 하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이제는 누구나 말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죠? 표현력. 역시 경험입니다. 많이 그림을 봤던 사람들 혹은 그림을 원래 잘 그리던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었는데 좀 아쉬운 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AI를 생성형 AI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까지 생성형 AI들이 제일 잘하는 건 생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젠터 같은 것들을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림을 그려봐. 못 그려요. 얘는 재창조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였었죠. 재창조하는 걸 잘한다 똑같이 못 그린다? 이러면 업무에 잘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예전에 유튜브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AI가 만든 영상 같은 걸 봤었을 때 스토리는 똑같은데 주인공 남자 얼굴이 자꾸 바뀌어요. 똑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반전이 일어났죠. 잡혀 있는 건 제가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본 공과대학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줬는데 사진만 집어넣으면 되죠. 원래 있는 사진을 집어넣고 나서 저는 한마디만 던졌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럼 바꿔줍니다.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2025년도 2월 달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거였었죠. 전 세계가 폭주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브리 스타일 그려준단 말이야? 또 무슨 스타일을 그려줄 수 있을까? 수많은 스타일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화가가 된 것처럼 애니메이터가 된 것처럼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대로 바꾸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상 AI 시장에 저는 제일 무서운 회사이고 승자가 되는 회사는 어디라고 이야기 들었었냐면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오픈 AI는 점점 뭐랑 비슷해지냐면은 그 약간 애플하고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쓰기 시작하고 한번 돈을 내서 유료 버전으로 갔던 사람들은 약간의 의리와 정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계속 쓰게 돼요. 반면에 불특정 다수가 진짜 빠르게 잘 쓸 수 있는 거는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서운 이유, 구글이에요. 로그인한 것도 너무 쉽고 게다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배포해버려요. 구글이 한번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구글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 AI가 뭔 걸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만들거나 더 잘 만들어서 무료로 풀어버립니다. 바로 그게 나노 바나나죠. 자, 나노 바나나는 구글의 AI 엔진 중에서 그림 그려주는 엔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제미나이는 이미지 생성만큼은 GPT보다 못했어요. 하지만 2025년 9월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AI가 합성한 이미지의 수준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디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구글에서 이거 우리가 만든 거다. 지금부터 누구나 무료로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터뜨립니다.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음식 사진을 집어넣고 나서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집어넣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멋있게 표현해줘. 그럼 이 세상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세상이 한 번 또 뒤집어졌어요. 이게 불과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2025년 하반기 일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아, 그거 재밌던데? 몇 번 해봤는데 나는 뭐 애니메이터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능해진 일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째, 정확한 한글 적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노 바나나가 프로 버전으로 바뀌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프로 버전은 지금은 무료 사용자분들은 3번 정도를 쓸 수 있고 유료 사용자들은 거의 한 100번은 쓸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자, 한글 적용이 정확하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해졌죠. 넓은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까만색 뿔테를 쓰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벽에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고 써있다. 일러스트 스타일.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과거에 불과 몇 달 전에 AI들은 한글은 그림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하게 못 써줬었습니다. 외계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정확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상상이 더해지게 돼요.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미리 얘기 드릴게요. 요걸 써보시기 위해서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제미나이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 메뉴 중에 그 빠른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가 아니라 그 밑에 프로 모드가 있을 거예요. 요 이름은 계속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모드가 아니라 중간 정도를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고 나노 바나나가 로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노 바나나 프로가 로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는 표지 디자인을 맡겨봤어요. 저는 강의할 때 스타일이 그 매년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을 예쁘게 못 만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건 그래도 표지에는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는 그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명령을 내렸죠. 2026년 생성 AI 시대 5가지 키워드. 위 주제로 PPT, 표지 디자인 부탁해. 과하지 않게. 이거 안 쓰면 너무 과해져요. 숫자 5를 강조해서 그려줘. 끝났어요. 예전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입력했어야 되는데 점점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뭐예요? 프롬프트도 필요 없이 한글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걸 요청하시면 돼요. 이미지가 나왔네요? 전 이걸 다운받아서 PPT 디자인을 넣으면 됩니다. 새로 디자인이 필요하면 새로 디자인 해달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저도 이제 다양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썸네일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냥 지시하게 되면 한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표지 디자인 만드는데 10분 이상 걸렸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30분 이상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I한테 명령 내려놓고 딴 일을 하면 되죠. 5분이면 끝납니다. 시간 절약이 되면 사람들은 비용을 쓰게 돼요. 정확한 사진 합성과 변경. 이것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이 팜플렛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비용 절감을 하고 있어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것들 몇 가지 보죠. 이건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되는 사진이죠. 제가 제 사진을 집어넣고 나서 레미제라블과 셀카 찍은 모습으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릴스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셀카 사진 들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트장 옮기는 것들 보시죠, 영상? 이거 포토샵 잘하거나 이런 것들 잘 만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만 지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합성 사진은 그냥 재밌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제 의미가 와닿으시죠? 제가 제 사진을 올리고 나서 써놨습니다. 남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자, 제가 말만 맛있게 제대로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프롬프트라면 어려운 거 뺄게요. 맨 뒤에는 절대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확실하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야, 나머지 절대로 바꾸지 마. 이렇게 안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요소를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이러고서 엔터 버튼 누르고 3초, 5초 기다리면 어떻게 됐어요? 나왔죠? 제가 입고 있는 옷에서 빨간색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옷과 티셔츠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색상을 좀 여러 가지를 바꿔보고 싶다.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띄워놓은 상태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색깔이 될 것 같은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자, 좀 더 무서운 서비스로 가볼게요. 바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이나 뉴스레터를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했죠. 그게 인포그래픽과
도식화 작업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인포그래픽, 도식화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걸 보는 순간 이런 건 유치한데 선생님 이런 건 그냥 엑셀 돌리면 되잖아요. 파워포인트에 그냥 차트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는 그런 시간도 줄이는 것들이고 위에 계시는 분들처럼 대표님들처럼 사장님들처럼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파워포인트 엑셀 잘 못 따라주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뭐라 하면 되느냐? 밑에 지시하듯이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차트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연령대, 성별, 결제 건수에 대한 간편 결제 숫자를 가지고 와요. 전 이걸로 충분해요. 이 내용으로 누군가한테 보고한다고 하면 이 화면만 캡처하면 되는 거겠죠. 이걸 바꾸시면 됩니다. 뭐든지 만들어 주겠구나. 얘도 가능하겠네요. 아깝게 유치해 보였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졌죠. 3단계 업무 프로세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오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지켜야 된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발산해라.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텍스트로다 이런 것들을 썼었고 굳이 어려운 디자인을 안 했습니다. 전 디자인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요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나서 수집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정리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 발산 이렇게 가져와 볼래? 툭 던지게 되면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 한글입니다. 한글이 안 깨졌어요. 이 작업이 5분이면 끝나요. 이건 누군가한테는 비용 절감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수익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시면서 나는 디자인 감각이 없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중요한 게 디자인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자, 이게 AI랑 잘 협업해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재미에서 의미로. 이건 어떠세요? 제가 오른쪽에 뭘 집어넣냐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계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구현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실사 이미지를 가지고 오죠. 제가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게 바뀐다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강의를 할 때 꽤 많은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거였었어요. 강사님, 저희 나중에 3D 모델링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들 보여줘야 되고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혹시 AI가 뚝딱 만들어줄 수 없나요? 당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긴 했었지만 약했었어요. 자, 있긴 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었는데 약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젠 가능해졌어요. 제미나이가 해주기 때문에. GPT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서비스 이용할 필요도 없이 얘 하나에만 도면을 집어넣고 나서 이 배가 실제 물 위에 떠있게 만들어줘 라든지 내가 설계한 신발이 있는데 이거를 입은 한국 사람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차를 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셨을 화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이 부분이죠. 두 이미지의 차이점은 맨 왼쪽에 있는 여성이 바뀌었죠. 백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AI가 만들었죠. 이게 AI가 만들었어요. 하나 정도 부분만 드러내고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이 해보시면 되는 것들 비용 제로죠. 3번까지 무료로 나노 바나나 프로 모델이 가능하니까. 쓰다 보니까 난 정말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적은 비용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달라지고 있고 베타 버전이 끝났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기억하죠? 포토샵이 채팅창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구의 평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렵고 복잡한 포토샵 필요 없겠네. 그건 또 아닙니다. 정말 디자이너 분들이나 일러스트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고급화된 영역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거나 정말 중요한 건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평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간단한 거라면 이제는 직접 하셔도 된다. 자, 경쟁은 재밌다 그랬었죠. 저렇게 제미나이가 치고 올랐습니다. GPT, 정말 아쉽게도 GPT한테 이미지 생성하라 그러면 5분 걸립니다. 지브리 스타일 만들어준 건 좋은데 답답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12월에 반전이 일어났죠. GPT도 이미지 생성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챗 GPT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앱 탐색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뭐가 들어갔냐면 어도비 포토샵이 들어간 걸 볼 겁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어도비 측에서는 포토샵도 갖고 있고 일러스트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기 시작하면서 포토샵을 안 쓰기 시작한다?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오픈 AI와 손을 잡는 겁니다. 오픈 AI의 포토샵 이 기능을 키고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원하는 것들의 결과를 바꿔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교한 레이어 작업까지 들어가진 못해요. 뭐랄까 약간의 초벌 작업까지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작업을 하고 싶으면 포토샵을 실행해서 옮길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 모든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는요. 구글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면은 이쪽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여기 밑에서 마치 연합군처럼 형성되는 걸 2026년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좀 들어보죠. 지금까지 제가 AI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걸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AI로는 이제는 음악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쇼츠 같은 거 보시다가 너무나 감동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거였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6년도 1월 22일자부터 AI 기본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AI 회사들은 육성하고 지능시켜주고 양성을 하고 반대편 면에서는 개인들을 보호해주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개인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GPT를 사용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혼자 집에서 GPT랑 쭉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얘는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모든 걸 이야기도 될 것 같아. 착각하게 돼요. 우리 작은 스마트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대화들은 어디로 가죠?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작용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고 좋은 일 중에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좀 예전 거라도 괜찮아요. 노트북이 좀 예전 거여도 괜찮아요. 우리 PC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게 일을 하고 나서 결과만 가지고 오게 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걸 물어보더라도 이 모든 대화는 저장이 된다. 개인적인 거라서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라면 달라져요.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요. 내가 작업한 코딩 값도 아니고 전임자가 작업한 겁니다. 근데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거 하나 해설하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디버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3시간 걸린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GPT에 집어넣으면 5분이면 끝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게 되는 유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 회사의 코드가 유출이 되더라. 이건 회사 얘기겠지? 아니요. 개인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있었어요. 오픈AI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소송에 이미 들어갔지만 그 중에 하나의 소송이 뭐였었냐면은 자살 방조죄였었어요. 무슨 AI가 자살 방조죄입니까? 이 부모가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인 한 10대가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GPT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화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GPT나 제미나이나 둘 다 특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애들이 친절하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자, 어느 날 이 친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AI가 진짜 그러면 해봐 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처음엔 말렸겠죠. 근데 수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방법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 방법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 사망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자살을 부추겼다. 그래서 오픈AI 측에서는 무슨 기능을 넣었었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볼 수 있는 기능까지는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요. GPT 측에서는 뭐라고 했었느냐 오픈AI가 갑자기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10대 자살 우린 책임이 없더라. 왜 책임이 없느냐? 우리가 대화를 살펴보니까 이미 GPT가 100번 이상 말렸어. 근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나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 경고를 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대화를 이미 누적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미나이나 다른 앱들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뉴가 몇 가지 보이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에 자녀 보호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이 자녀 보호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있고 자녀분들도 GPT를 가입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계정을 연결을 합니다. 마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패밀리 링커 같은 것들 쓰거든요. 이거랑 비슷해요. 있었을 경우에 애들이 대화를 하다가 좀 위험한 대화를 하거나 모든 걸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경고성이 좀 필요하다. 날 때는 부모한테 알려주겠다.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데이터 제어라는 메뉴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데이터 제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켜짐으로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GPT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GPT를 더 영리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겠습니다. 동의하실 거죠. 강제 동의예요. 이걸 꺼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럼 GPT만 이 기능이 있느냐? 아니요. 점점 구글 제미나이도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양날의 검인 게 우리 개인정보를 보여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하는 AI 회사들은 데이터를 수집할 길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기능 더 이야기 드릴게요. 바로 임시 채팅 기능이에요. 자, 가끔 보다 보면은 그 비용이 그래도 3만 원씩 나가는 게 비싸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몇 개 계정을 사가지고 몇 개 팀에서 돌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계정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때 우려가 되는 거는 내가 물어봤던 걸 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좀 그래요 기분이. 내가 대화한 걸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쓰시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른쪽 위 상단에 올가미 모양이 있어서 걔를 누르게 되면 임시 채팅이라고 나옵니다. 이 임시 채팅은 말 그대로 기록에 표시되거나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훈련시키지 않게 돼요. 요걸 쓰시게 되면은 단점은 여러분도 AI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중에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채팅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온디바이스 얘기를 드리죠. 개인정보를 제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저 멀리 있는 서버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PC에서 폰에서 일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자체는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고성능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나왔었죠. 바로 부산 사하구청에서 공무원 한 분이 사아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걸 쓰고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방식은 GPT랑 똑같아요. 근데 노출되어져 있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얘를 트레이닝 시켜갖고 얘하고 대화를 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분들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 PC에서만 남아있지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겠죠. 자, 이거를 만들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위한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나온다. 개인들은요, 수많은 개인들도 도움받는 양식들이 나와요. 그 중에 있는 서비스들이 뭐 올라마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저는 LM 스튜디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심플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무료로 쓸 수 있고 누구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이 프로그램은 껍데기입니다. 이걸 다운받고 검색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엑사원이라든지 Q1이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 수많은 회사들이 만든 오픈소스 모델들이 마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것처럼 쫙 나열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느냐? 이 중에서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을 하시면 돼요. 최대의 장점, 와이파이를 꺼도 작동하죠. 출장에 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이게 온디바이스 AI예요. 단점은 AI 회사들이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느리기 때문에 혹은 데이터가 2025년 데이터, 2023년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요즘 정보가 필요하다면 맞지 않는 게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온디바이스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일정 답은 내 PC에서 일정 답은 웹에서 하는 형태를 2026년에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이 다음에 올 것이냐, 앞으로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우리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생성형 AI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최근에는 AI들은 비전 기능이 생겼으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우리랑 대화도 할 수 있죠. 근데 얘네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걸 멋있는 말로
피지컬 AI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휴머노이드라는 말로 쓰죠. 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세상을 활짝 열어 제친 거는 2025년도 CES 현장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뭐라 그랬었느냐? 챗 GPT 모멘트가 이제는 제너럴 로보틱스 시장에서도 코너를 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회사들, 로봇 회사들을 보였었죠.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로봇을 연구하고 싶다라면 우리 거 칩을 사라.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그게 2025년입니다. 자, 코너를 돌았다 그랬어요. 2026년에도 제가 CES를 갔다 왔었는데 가서 느낀 겁니다. 코너를 돌고 질주했습니다. 질주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완전히 휴머노이드 세상으로 바뀌게 됐고 모든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로 달려가니까 젠슨 왕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올해 CES는 뭐라고 했었느냐? 자율주행차를 얘기합니다. 알파마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시장은 웨이모와 같은 로봇 택시 시장이고요. 테슬라와 같이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이따금씩 자율주행을 맡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간 겁니다. 테슬라는 자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공유를 안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요? 판을 깔 수가 있죠. 우리가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를 갖고 있으니 우리랑 협업해서 우리 걸 쓰게 되면은 100%는 안 되더라도 90%까지는 달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90%까지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완성창 제조사들이요. 90%만 갈 수 있어도 세상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 결국엔 AI가 들어가게 되죠. AI가 육체를 가지는 거를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지 마세요. 달리는 모든 것들, 집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 육체가 생기게 되는 AI, 우리와 대화를 하는 소통의 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물들하고 소통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부터 항상 이거를 강조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코딩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건 아이들한테만 통용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말을 하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가게 되는 것들. 그 와중에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생각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AI죠. AI를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걸 키워갈 수 있는 것들, 나만의 걸 키워가는 것들, 2026년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시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2026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시니까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재미나게 실행하시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서 AI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